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아침에 나왔던 기사죠. 위기 혹은 대박 기로에선 HLB 관련된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자, 이 발리데이션 관련되는 부분과 스카다 관련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주가는 이제 전일 대비해서 강보합세인 정규장에서 5만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뉴스에서 이제 뭐 기사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먼저 좀 살펴봐 드리면 최근에 이제 이런 기사들이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 혹은 대박. 그러니까 이제 FDA 이제 최종 허가를 앞두고 있고 리서브미션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결과값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은 뭐 상방이든 하방이든 언제든지 있는 지금 상황에 있다 이렇게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암 신약 리보세라님 미국 판매를 위해서 FDA와 추가 논의를, 그러니까 이거는 뭐 타입의 미팅 신청을 했던 부분 6월 19일 그래서 이제 2주 이내에 어세스먼트 레터, 그러니까 이제 이 미팅을 받아주고 그 다음 미팅 일정이 나오는 이 부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기사들이 그런 차원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홀드돼 있는 상태니까 재개를 하기까지 불확실성이 계속 이제 있는 상태죠. 그나마 이제 항서제약 중심으로 6월 19일에 타이베이 미팅 신청 관련되는 기사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뭐 상승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테라피틱스 영향을 받아서 일단 이제 플랫형 조정을 하면서 모색을 일단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일단은 리서브미션을 해가지고 재개를 시켜서 클래스 1, 2 지정받으면서 새로운 포드파 일정을 받으면서 최종 허가까지 다시 올리는 그 부분이 언제쯤 될 거냐가 가장 일단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난달 19일에 항서제약이 타이베이 미팅을 신청했고 이 부분들은 그 CRL 받았던 부분을 재개시키기 위해서 하는 미팅입니다. FDA 미팅은 이제 A, B, C 또 D도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가장 빠르게 30일 이내로 이제 미팅이 뭐 통상 열린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HLB는 성공이냐 아니면 좀 뭐 이제 쇠하느냐 요런 어떤 게 기로에 있다. 그래서 가장 중심인 리보세라닌 병용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올해 두 번째 CRA를 맞고 난 다음에 다시 재개를 시켜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결국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의 문제가 업저베이션 개수는 10개에서 3개로 줄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HLB가 17년간 R&D 하는 이제 개발 비용으로 뭐 한 6천억 이상 정도를 넣었던 부분이고 신약 개발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그 신약이 성공하기 전에 아니면 라이센스 아웃적이 되기 전까지는 주 이제 영업으로 수익을 내는 게 없기 때문에 2022년, 2023년, 2024년 뭐 작년도에도 계속 이제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제조과 다르게 이제 신약 개발사들은 성공하면 퀀텀 점프로 하면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어떤 기로에 서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간암 1차 치료제로 임상에 관련된 안전성, 유효성, 타약에 대비해서 경구용 제재다 보니까 저분자 암물질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전체 매출 총익 관련되는 부분들은 기대하는 것이 뭐 90%를 상회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상업화가 성공한다라고 하면 재무적으로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은 기전입니다.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마베의 기전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2020년도에 허가받았던 로슈의 아바스틴과 이제 티센트릭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이 간세포 시장에서 가장 이제 메이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점유를 많이 했고, 이제 올해 이제 같이 또 승인을 받았던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도 이후에 이제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겠죠. 자, 그 뒤에 나왔던 부분 보면, 이 항서제약과 이제 HLB는 뭐 신뢰가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그 캄네리주밥은 단독으로 이렇게 사용되기는 면역 강화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용 파트너를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해서 리보세라닙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사의 파트너십은 일단 공고합니다. 그리고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이제 빅파마 수준의 매출과 R&D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작년도도 한 5조대, 그러니까 한 5조 이상 넘어가면 매출의 기준으로도 상위에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빅파마 수준인 R&D 비용을 꾸준히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FDA 쪽에서는 제네릭 형태로 실사를 여러 번 이제 통과한 사항이 있는 부분이고, 바이오 의약품으로 신약으로는 허가를 아직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FDA 관련되는 부분에서 항서제약이 이제 중국의 여러 사이트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보세라님은 회사를 상징하는 어떤 신약이기 때문에 최종 허가를 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주가가 이제 CRL 이후에 단기 반등을 한 6만원 부근까지 했다가 다시 지금 5만원 언더에서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5만원 라운드 피겨 가격을 등락을 하면서 이제 회복하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재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3년치 관련해서 HLB 애뉴얼 형태로 보게 되면 1년에 이제 소요되는 판관비만 보통 따지면 중소형 이제 제약사들 같은 경우가 연에 이제 뭐 판관비라고 하는 바는 인건비와 R&D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통상 이제 뭐 소형사들 같은 경우는 한 300억, 400억 정도 들어간다, 1년에. 근데 이제 HLB 같은 경우는 1년에 연간을 보면 1,400억, 1,200억, 작년에 1,300억. 요 정도의 어떤 비용이 지출이 계속 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에 대해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하면 8천억대인데, 실제로 이제 당장에 이제 이런 단기 대응을 할 수 있는 1년의 유동자산은 3천억대에서 지금 한 1,700대로 절반 정도 작년에 좀 줄어 있는 상태거든요. 비유동자산에 증가되어 있는 부분, 무용자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현금화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 금융자산이라든지 관계기업 투자, 뭐 기업 투자, 이 부분들을 합치면 뭐 5천억대. 그래서 뭐 이 부분들은 비유동이니까 단기적으로 뭐 전환이 힘들다라고 하면 단기 유동성 관련되는 부분들은 1,000억 원대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매치한다라고 하면 올해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내년도 이후부터는 또 이제 만약에 이제 R&D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된다라고 하면 이제 현금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이 남겨져 있는 시간에서 승인을 하고 뭐 외자 유치라든지 이런 어떤 재무적 활동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0.42% 강보합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공매도 쪽에서는 6만 5천 주, 공매도 순보유잔고 같은 경우에는 453만 주대, 그 다음에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체결이 또 훨씬 더 한 10배 가량 또 많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연방 이제 규정집, 그러니까 코드 페더레이션 레귤레이션 그 규정집에 들어가 있는 그 항목들 관련되는 부분에서 CFR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 드렸고, 옵저베이션 3 관련되는 이 항목들 자체가 그 CFR 이제 11 항목을 이제 할 때 쓰는 내용들이거든요. 문구들이. 그러니까 전자서명이라든지 전자 이제 서명 관련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스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조금 드리면, 사실 이제 뭐 FDA가 이 부분들을 처음부터 도입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1970년대 이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관련되는 이제 품질 이제 논란들이 유럽에서도 있어서 의약품이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전에는 이제 이런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검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는 완제 의약품이 있으면 그 샘플로 그냥 검사해가지고 품질 평가를 했습니다. 그냥. 근데 이제 체계적인 이런 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FDA가 이제 제도 개선을 하는 거죠.
제도 개선을 해서 이 부분들을 이제 1980년대에 이제 이 밸리데이션 검증 지침을 만들었고 이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FDA는 모든 것을 주기적으로 한번 만들고 그걸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부분들에 있고, 그래서 이제 제조 공정들을 현대화시키면서 이제 컴퓨터 시설들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이제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검증에 해당되는 뭐 자동화는 기계에도 해당되고 장비에도 해당되고, 과거에는 이제 문서로 이제 이런 이제 테스트하고 밸리데이션 하게 되면 수기로 하는 이제 문서화를 썼습니다만, 요것들에 대해서 이 데이터의 그 인터그리트, 완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훼손이 안 되고 그 손상이 받지 않기 위해서 전자화되는 어떤 부분들을 이제 만들면서, 그게 이제 ICH가 설립되고, 미국에서는 이 부분들이 CFR 형태에서는 21CFR 뭐 210, 211 이런 형태로 다뤄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만족하는 시스템이 이런 공장에, 제조 공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스카다거든요. 스카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제가 뭐 참고해서 한번 그 자료를 뭐 가져오면, 스카다도 이제 의약품 공정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플랜트가 있으면 다 들어갑니다. 1960년대부터 처음 사용했는데, 원격적으로 이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을 그 감시 제어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획득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약품 제조에 들어갈 때는 보시면 스카다 시스템이 업계가 종이 문서에서 전자 생산 기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모든 이제 공정에서 사용되는 기록되고 이런 데이터들이, 결국 이 데이터들이라고 하는 말은 의약품에서는 FDA가 생각하는 건 이거죠. 안전한 의약품이 일괄되게 대량 생산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충족할 수 있게끔 검증하는 어떤 부분에서 이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에 문서로 했던 것을 전자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생성되고 유지되고 하는 부분들이 이 이제 규정들, CFR 규정들을 만족하는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축하는데도 한 뭐 1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이런 그 감시 제어와 원격으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스카다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밸리데이션 할 때 이제 기록들 자체가 그 멸균 공정이나 유관 공정에 비해서 밸리데이션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3월 이후에 4월, 5월, 6월 이렇게 이제 시간이 걸려서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지금 타입의 미팅을 신청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프로토콜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밸리데이션을 빨리 하려고 하면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오늘도 시장이 제약바이오주들이 그간에 굉장히 좀 안 갔던 부분들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좀 강한 흐름들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양봉의 오름을 보였고, 그 다음에 그 뭐 코스닥의 이제 제약바이오주도 알테오젠도 1%, 보르노이도 6%, 리가캠도 5%, 에이벨바이오도 5%, 뭐 이렇게 펩트론도 뭐 4%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죠,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HLB 그룹주들의 어떤 소외 흐름은 같은 이제 바이오 업종들의 흐름에서도 조금 소외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예, 거래량도 여전히 100만 주대에서 50만 주대고, 분봉상의 흐름에 아침에 이제 고가가 52,200원이고 장중에 49,000원대까지 좁게 내려갔다가 결국 이제 종가상에는 라운드 피겨 가격 5만원, 그 다음에 애프터 마켓에서는 좀 등락을 지금 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수급 관련되는 부분은 어제 이제 단기적으로 다시 또 프로그램 매도 나왔다 오늘 다시 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고, 창구 쪽에서는
공매도 쪽이 이제 한국, 신한 다시 일단 매수가 큰 폭은 아닙니다만 들어왔죠. 그 다음에 모건스탠리가 좀 매도하는 모습이었고,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이런 공매도 흐름들이 영향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만, 다른 쪽은 이제 유동성이 좀 개입되고 있는데, 유독 지금 HLB 쪽에서는 이 부분들이 기대감이라든지 유동성 공급이 안 되면서 제한적인 흐름만 계속하고 있는 게 아쉽습니다만, FTA 관련해서 이제 미팅 일정이 이제 잡히는 어떤 기사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타이베이 미팅 관련되는 기대감으로 7월 달에는 주가의 어떤 흐름이 긍정적이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거래량 증가와 더불어서 내일 또 주말을 앞두고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단기적으로는 21 이평선 가격대가 59,900원입니다. 그러니까 5만원에 안착하면서 지난주 이제 테라피틱스 영향을 받았던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극복하는 모습의 캔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5만원대를 자리 잡고 양봉으로 이제 6월 19일에 나왔던 이런 어떤 기준봉의 거래량 터지는 모습들이 언제 나오느냐가 HLB 단기 흐름에서는 가장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을 챙겨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로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 설명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